자, 3학년 친구들 반갑습니다. 오늘은 2학기 첫 번째 이제 이론 강의가 될 것 같습니다. 새로 들어갈 단원이에요. 이제 벌써 6단원이 됐습니다. 국제사회와 국제정치라는 새로운 단원이고요. 이번 단원에서 공부할 것은 국제사회. 그동안 우리는 국내 정치에 대해서 많이 공부를 했었어요. 우리나라의 헌법, 우리나라의 경제, 왜 우리나라의 사회, 문화, 모습 이런 것들을 봤다면 이제 좀 시선을 좀 넓게 확장해서 이제 국제사회로 좀 돌려볼 건데요. 국제사회다 보니까 그동안 국내에서 했던 정치의 모습과는 약간 다른 규칙들이 발견됩니다. 나라와 나라가 만나면서 다양한 행위 주체들에 의해서 만나는 그 상호작용의 특징들을 이번 단원에서 공부를 해볼 거고요. 그리고 우리가 국제사회 하면 좀 많이 뉴스에서 접하잖아요. 국제 간의 갈등, 그렇죠? 그 갈등이 도대체 왜 발생하는 것이고 어떻게 하면 평화롭게 유지할 수 있을까?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고민하게 되는 그런 단원이 이제 6단원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로 여러분 교과서로는 104쪽, 105페이지가 5쪽이 되겠습니다. 국제사회의 이해, 국제사회의 특징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볼 겁니다. 국제사회는 크게 네 가지, 다섯 가지 정도의 특징이 있어요. 여러분 105페이지를 보면 일단 국제사회의 의미부터 한번 볼게요. 국제사회는 세계 여러 나라가 서로 밀접하게 관계를 맺고 있으면서 여러 부분에서 폭넓게 교류하다 보니까 세계의 모든 나라들이 다양한 나라들이 서로 교류하고 의존하면서 영향력을 주고받는 이런 것들을 공존하는 상태를 국제사회라고 합니다. 국제사회에서는 가장 기본적으로 누가 이제 활동을 하냐면 국가가 기본적인 활동 주체가 됩니다. 국가들이 만났을 때 어떤 이제 특징을 갖냐, 그 밑에 국제사회의 특징을 한번 이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가장 큰 특징은 첫 번째예요. 무정부성이라고 했어요. 첫 번째 특징, 정부가 없다는 뜻이죠. 국내에는 정부라는 게 존재합니다. 우리 1학기 때 배웠었죠. 행정부, 그렇죠? 그 대통령 혹은 총리 밑에 있는 여러 가지 각 부서들, 그렇죠? 이런 정부가 국민을 상대로 행정 작용을 하는데 국제사회에서는 모든 나라들이 각각 자기 국민들을 통치한단 말이죠. 그렇지만 어떤 특정한 나라가 다른 나라 국민들을 통치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모든 어떤 전 세계 국민들을 통치할 수 있을 만한 하나의 정부가 없는 상태예요. 즉 모든 나라가 동등하게 주권을 가지고 있는 나라이기 때문이죠. 정부가 없는 상태입니다. 자, 이러면 무슨 일이 발생할까요? 그렇죠. 국내 정치와 똑같이 자기 나라 어떤 국민을 상대로 강제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없는 상태죠. 그러니까 어떤 특정한 나라, 다른 나라한테 너 이걸 해라, 하지 말아라고 할 수가, 간섭할 수가 없는 상황인 거예요. 강제력이 없다는 거죠. 이것은 왜 그러냐면 모든 나라의 주권이 평등하다는 주권 평등의 원칙이 국제사회에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이죠. 자, 두 번째 특징은, 자, 실제로는 이렇게 주권이 평등하지만 그 나라가 상호작용 하다 보면 어쩔 수 없이 힘의 논리에 의해서 강한 나라가 약한 나라에게 강제력을 발휘할 수밖에 없는 경우가 있어요. 대표적으로 우리 UN 하면 모든 나라들이 똑같이 평등하게 이제 모여가지고 전 세계 국가들이 주권을 가지고 똑같은 한 표를 행사하지만 UN의 안전보장이사회라고 해요. 여러분 안보리라고 들어봤을 거예요. 안전보장 이사회. 여기는 최초에 이제 그 5개 국가, 미국, 영국, 프랑스, 러시아, 중국, 요거 5개의 나라가 5개의 상임 이사국, 요 5개의 나라가 절대적으로 굉장히 큰 힘을 발휘해요. 보통 이제 안전보장이사회 같은 경우는 어떤 나라가 집단 제재를 한다거나 굉장히 중요한 결정을 할 때 이 안전보장이사회 전체 총 15개의 국가들이 이제 여기 자리 잡게 되는데요. 요 5개의 나라는 항상 여기에 들어가 있어요. 나머지 10개 나라들은 각 국가들이 2년씩 돌아가면서 하게 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 5개의 나라 중에 한 나라라도 반대를 하는 경우에서는 어떤 안건이 통과되지 못해요. 그러니까 이 5개 나라들은 이제 좀 강대국이 되겠죠. 그렇죠? 강대국이 반대하면 다른 나라들이 찬성하더라도 통과되지 못한다. 즉 국제사회에서 어느 정도 힘의 논리가 작용한다라는 부분들이 되겠죠. 자, 세 번째로는 국제사회에서 국가는
각 국가들은 서로 평화롭게 공존하면 좋겠지만 그러지 못하는 이유가 국가는 국민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자기 나라 국민들의 안전, 자기 나라 국민들의 이익을 위해서 활동해야 하다 보니까 다른 나라와 필연적으로 부딪힐 수밖에 없게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국가의 목적은 이때 국제 관계에서 국가의 목적은 이익을 추구하는 거다. 누구의 이익을? 자기 나라 국민의 이익을 추구할 수밖에 없다. 그러다 보니까 국가 간의 갈등이 벌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 간 특히 네 번째입니다. 어느 정도 각 국가 간에 연대감이라는 게 존재하기도 하고요. 국가 간에 꼭 지켜야 되는 행위, 규범, 규칙이라는 게 존재해요. 그동안은 예전에는 자기 나라 국민만 잘 살면 됐었어요. 힘을 추구하고 힘의 논리로 이익만 추구하는 게 이제 국가의 역할이었다면 이제 전 세계가 너무 긴밀하게 상호작용하다 보니까 옆에 나라가 망하면 같이 망하는 경우도 있겠죠, 그렇죠? 뭐 옆 나라에서 어떤 뭐 이제 세계가 그 분업을 하다 보니까요. 옆 나라에서 어떤 나라에서는 식량을 가져오고 어떤 나라에서 어떤 뭐 기술을 수입해오고 원료를 수입해오고 어떤 나라에서 환경오염이 굉장히 심각해지면 환경오염 같은 경우는 전 세계가 함께 해결해야 될 문제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함께 해결해야 된다. 우리가 같이 살아야 된다라는 어느 정도 연대 의식이 생겼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러려면 우리가 공통으로 지켜야 되는 어느 정도 규범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예를 들어 뭐 전쟁 같은 경우 전쟁을 할 때도 어떤 포로에 대해서는 뭐 죽이지 않는다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처럼 국가 간에 지켜야 되는 연대감과 규범 같은 것들이 존재하는 경우도 있다. 이런 네 가지가 국제사회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뭐 어렵지 않죠, 그렇죠? 그러면 지금 105페이지에 있는 내용들을 간단하게 한번 정리를 해봤고요. 그러면 이러한 특징에 작용한 국제사회에 도대체 누가 어떻게 활동하는지 106, 107페이지가 되겠고요.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106, 107페이지. 여기를 보면요. 국제사회의 다양한 행위 주체. 자, 106페이지 보면 국가, 그리고 국제기구. 오른쪽에 107페이지에 다국적 기업. 그 밑에 하나만 더 추가해 보세요. 영향력 있는 개인. 뭐 이렇게 네 가지 정도 활동할 수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106페이지 첫 번째입니다. 국가예요. 가장 대표적으로 국제관계의 가장 기본적인 행위 주체는 국가입니다. 개인이 다른 나라 어떤 뭐 정치적인 협상을 한다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가장 기본이 되는 행위 주체는 국가예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정부라고 하는 것들, 그렇죠? 이 국가와 국가 간에 하는 행위 뭐 국제 관계는 뭐 대표적으로 뭐 외교 활동 뭐 이런 것들이 되겠죠. 그렇습니다. 자, 그 밑에 이제 국제기구, 이건 기본적인 거니까. 자, 두 번째는 국제기구가 되겠는데요. 국제기구는 여러 나라들에서 그 각국에서 모여가지고 함께 어떤 특정한 뭐 목적에 의해서 조직을 하고 활동하는 것도 국제기구라고 하는데요. 국제기구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여러 각 국가의 정부가 모여서 활동하는 정부 간 국제기구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정부가 아닌 그냥 뭐 어떤 특정한 개인이나 민간 단체가 만들어서 이제 모여서 활동하는 뭐죠? 국제 비정부 기구가 있습니다. 똑같이 국제기구긴 하지만 여기서는 정부가 모여서 하는 거고요. 비정부 기구는 국제적으로 모여서 활동하는 거긴 하지만 정부가 아닌 개인이나 어떤 뭐 민간 단체들끼리 모여서 활동하는 것들이 되겠습니다. 뭐 정부 간 기구의 대표적인 것들은 뭐 UN, 그죠? UN이나 뭐 OECD 이런 것들이 정부 간 국제기구라고 해도 되겠죠. 나라가 대표해서 활동하는 거고요. 이제 여기 국제 비정부기구 여러분들이 들어봤던 뭐 대다수가 다 여기에 해당할 거예요. 그렇죠? 뭐 그린피스라든지 뭐 오른쪽에 있는 뭐 국경 없는 의사회라든지 뭐 이런 것들 있죠. 이런 것들이 국제 비정부 기구입니다. 개인이나 민간 단체가 활동하다 보니까 이 국제기구는 특정한 목적을 위해서 활동하는 단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기서 좀 포인트는 이 두 가지를 구분하는 것, 그리고 어떤 단체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활동하는가가 되겠죠. 예를 들면 그린피스 같은 경우는 환경 단체가 되겠고요. 국경 없는 의사회 같은 경우는 뭐 인권이라든지 그 치료 이런 쪽이 중심이 되겠죠. 자, 이제 오른쪽에 107페이지를 가보면요, 이제 다국적 기업이 되겠습니다. 다국적 기업. 근데 여기 좀 특이하잖아요. 선생님, 무슨 기업이 국제활동의 국제관계의 주체가 됩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 기업은 돈을 버는 데 아니에요? 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는데요.
다국적 기업이라는 건 뜻은 본사를 어떤 특정한 나라에 두고요. 그 각국의 어떤 나라에서는 생산, 어떤 나라에서는 뭐 기술 개발, 뭐 이렇게 여러 나라에 지사를 두고 활동하는 다국적 기업을 말해요. 뭐 우리나라 삼성 같은 경우도 그렇겠죠. 다국적 기업이 어떻게 국제관계에 영향을 주냐면, 우리나라 얼마 전에 여러분 그 뉴스 같은 거 봤잖아요. 그 코로나 이런 것 때문에 저 태국이었나요? 어디 삼성 뭐 직원들에 대해서 입국 조치를 뭐 입국 제한 조치 뭐 이런 것들을 하다 보니까 우리나라에서 뭐 거기 철수하겠다 이런 얘기 하다 보니까 거기서 막 삼성은 특별하게 뭐 들어오게 해줬던 이런 경우도 있었죠. 그렇죠? 그러니까 즉 특정한 나라에서 어떻게 보면 그 나라 전체 GDP의 뭐 20-30% 차지하는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하는 그런 기업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럴 경우에는 그 기업이 그 나라에서 어떤 활동을 하는 것들이 그 정부, 국가 입장에서 봤을 때 굉장히 이익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업의 어느 정도 입장을 들어줄 수밖에 없는 경우가 되겠죠. 그러니까 굉장히 정치적으로나 뭐 경제력을 바탕으로 정치적인 어떤 영향을 줄 수도 있는 것들이 이제 다국적 기업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여기 영향력 하나 추가해 보세요. 영향력 있는 개인. 그러니까 지금 보면 여기는 국가, 기구, 기업, 어떤 큰 단체인데 개인도 국제관계에 영향을 줄 수가 있대요. 뭐 어떤 사람 같은 경우는 뭐 굉장히 유명한 사람, 예전에 뭐 마이클 잭슨이나 이런 사람들은 국제 평화를 위해서 어떤 한 목소리를 내기도 했었고요. 뭐 비틀즈나 이런 유명한 뮤지션들이나 활동가들 뭐 그런 경우도 있었고, 뭐 대표적으로 뭐 어떤 종교 지도자 있죠. 예전에 우리나라에 어떤 교황이 한 방문했었던 적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때 막 수백만 사람들이 몰려가지고 교황이 어떤 평화에 대해서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면 그 쭉 따라가는 그런 경우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전임 뭐 대통령, 전임 국가 원수 뭐 이런 경우도. 여기서 전임이라는 거는 뭐 옛날 사람이 아니라 그걸 담당하고 있는 사람이 되겠죠. 전임 국제기구의 장, 예를 들면 뭐 유엔 뭐 사무총장이라든지 그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 어떤 주는 메시지가 굉장히 강력하게 영향을 주겠죠. 뭐 전임 대통령, 대표적으로 미국 대통령 같은 경우가 있겠죠. 우리가 미국 대통령 선거에 굉장히 좀 관심을 갖는 이유는 그냥 미국이 강대국이기 때문에 그렇겠죠. 이런 강대 대통령이라든지 국제기구의 장 이런 사람들도 영향력 있는 개인으로서도 국제관계에 참여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잠시 후에 이제 우리가 교과서 읽기 함께 해보고요. 요 선생님이 함께 나눠줬던 활동지 여러분들의 답을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답은 여러분들이 잠깐 정지해 놓고 빈칸을 채워 넣으세요. 알겠죠? 시간 10초 정도 주겠습니다. 자, 여기 답이 지금 화면에 나가고 있죠? 잠깐 정지해 놓고 답을 여러분들 채워 넣으시고요. 그럼 우리가 이제 다음 시간에는 뭘 할 거냐면요. 지금 이렇게 우리가 국제관계의 오늘 특징을 알아봤고요. 국제관계에 참여하는 여러 주체들을 알아봤어요. 이제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활동을 하다 보면 때로는 경쟁을 하기도 하고요. 때로는 갈등이 빚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 경쟁과 갈등은 도대체 어떻게 해결하는 것인가? 이걸 사람들이 고민하고 싶은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대표적으로 두 가지 시선이 존재합니다. 이상주의와 현실주의, 이 두 가지가 존재하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이상주의와 현실주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거고요. 이런 것들에서 갈등이 어떻게 해결되는지를 볼 것이고, 그리고 우리나라가 겪고 있는 갈등, 그리고 세계 대표적인 갈등들, 여기에 대해서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다음 시간에 이제 2단원, 3단원을 한 번에 나가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궁금한 사항들은 거기 밑에 댓글이나 질문방에다가 올려주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만납시다.